안녕하십니까. 현대투자연구소 송조입니다. 오늘도 시장은 만만치 않은 그런 흐름입니다. 양시장 모두 지수 자체는 무리 없어 보이는 것 같지만 하락 종목 수가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에 투자 심리 자체는 여전히 불안한 상황인데요. 자, 어느 때보다 선택과 집중이 상당히 중요할 때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저희 회사 입장에서는 이유 같은 간에 하이브가 지금 이제 어려운 장세 속에서 최고의 어떤 그 선택이 아닐까 생각이 되고요.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진검승부라는 표현을 썼는데, 잠시 후에 우리가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난주에 사실 그 하이브가 추세선이 살짝 깨졌습니다. 물론 이제 그 거래량은 수반하지 않은 하락이기 때문에 의미는 없어 보이지만 그래도 멘탈적으로 좀 많이 좀 흔들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이제 지난주 금요일 날 거래량 30만 주 정도를 수반시키면서 다시 추세를 상승 추세로 반전을 시켜놓고 이제 첫 번째 눌림목 과정을 보이고 있거든요. 요번에 만약에 지금 현 시점에서 매수를 한다면 사실 그 앞전 고점이 33만 원인데 33만 원을 보고 사는 것은 전혀 의미가 없고요. 역사적 최고점이죠. 대략 한 35만 원 정도 돌파를 우리가 그 전제하에서 사야 되지 않을까. 말 그대로 진검승부 차원으로 우리가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지금 이제 금요일 날 상승 이후에 오늘 눌림목고 이게 눌림목이 내일 혹은 이제 모레까지 이어질지 모르겠지만 대략적으로 오늘 그 회원분들한테 이제 문자로 30만 한 5천 원 정도가 이제 강력한 지지선이다. 그 정도 선에서 사라고 그랬는데 장 초반에 30만 4천 원까지 빠졌었죠. 30만 4천 원. 하여튼 30만 5천 원은 굉장히 의미 있는 지선이 아닌가 생각되고 제가 늘상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그 작년에 카카오를 돈 2천 원, 3천 원 더 주고 산들 싸게 산들 의미가 없거든요. 항상 말씀드린 얘기지만 약간 좀 물린다 그런 생각으로 접근한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보시는 화면은 이제 하이브 보고서입니다. 8월 6일 날 보고서가 무려 13개가 나왔습니다. 겹치는 것 빼면 이제 12개 정도가 나왔는데요. 제가 그 전에 하이브가 사실 그 상당히 많은 이슈에도 불구하고 보고서가 너무나도 안 나온다고 해서 좀 불평을 했는데 8월 6일자에 보고서가 10개가 넘게 나왔습니다. 그 보고서 중에서도 가장 그 반가운 보고서가 나왔어요. 제가 또 EBS 증권을 이제 많이 강조를 또 해드리고 있죠. 사실 그 애널리스트, 제도권에 있는 애널리스트 입장에서 지금 현재 그 30만원짜리, 30만원도 사실 지난주 같은 경우는 계속 20만원대였는데 20만원대 주식을 목표 가격을 50만원 제시하는 게 굉장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어요. 말 그대로, 이 그 EBS 증권 그 연구원 같은 경우는 하이브의 승부를 본 거죠. 이거로 이제 그 잘만 되면 이제 스타가 될 수도 있고 또 안 되면 또 그만큼 또 부담을 또 안아야 되죠. 자, 재미있는 게 뭐냐면 잠시 후에 보도록 하겠지만 내년도죠. 2022년도 예상 영업이익 5,500억을 보고 있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4,000억을 넘는다고 봐요. 5,000억이 넘을 수도 있어요. 그 이상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 나름대로는 좀 공격적으로, 좀 소신껏 이제 전망치를 내놓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요. 충분한 스토리는 됩니다, 여러분들. 특히 이제 올해 하반기서부터 굉장히 좋아지죠. 3분기에 많이 몰려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하이브 같은 경우는 8월 달 오르고 8월, 9월, 10월까지 오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 3분기에 오르고 4분기는 3분기 상승에 따른 어떤 기술적 조정 형태로 좀 조정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그 부분도 잠시 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제목은 이제 아티스트 직간접 매출의 조화라는 제목입니다. 자, EBS 증권 보고서입니다. 아티스트 직간접 매출 조화. 자, 그 3분기서부터 이타카 홀딩스가 연결로 반영이 되죠. 그리고 이제 BTS라든가 세븐, TXT 이런 그 주요 아티스트들이 컴백에 따라요. 그래서 3분기는 직접 매출이 많이 증가합니다. 직접 매출. 간접 매출보다 이제 간접 매출도 꾸준히 증가하는데 직접 매출이 더 중요하다고 보는 거죠. 여기 아래 보시면 이제 전체 매출 가운데 직접 참여형 매출 비중은 46.2%로 2분기 대비해서 이제 전년 동기 대비해서 좀 줄죠. 줄고 간접 참여형 매출 비중이 53.8%로 전년 동기 대비 7.1% 증가하지만 앞서 제 말씀드린 것 같이 주요 아티스트 활동에 따라서 간접 참여형 매출이 조금 감소한다는 그런 모습이죠.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핵심은 뭐냐면 3분기에 이제 그 실적이 많이 몰려 있고 또 이제 직접 매출 비중이 활동이 이제 본격화되면서 직접 매출 부분이 이제 증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2분기 실적이 발표가 됐죠. 지난번에 이제 영업이익이 280억 나왔는데 280억 중에서 100억 정도가 사실 그 이타카 홀딩스 인수 관련 비용에 쓰였다고 했는데 그거 감안하면 2분기도 나름대로 굉장히 선방을 한 그런 모습이고요. 자, 3분기 영업이익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3분기 영업이익 예상 영업이익 EBS 증권에서 제시하는 3분기 예상 영업이익 754억이에요.
이 정도면 뭐 대박이죠. 그러니까 3분기 실적이 보통 이제 10월 정도서부터 이제 반영이 되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8월과 9월, 뭐 10월 정도까지는 뭐 강세 기조를 보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3분기 실적이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이제 버터 앨범이 이제 그 실적이 반영이 되죠. 그 다음에 뭐 MD라고 그러죠. MD라든가 굿즈. 여러분, 지난번에도 소개드렸지만, 그, 맥도날드 BTS 버거 있죠. 그리고 오늘 뉴스 보니까, 오늘 그 신문을 보니까, 그 바디 프렌드 그 BTS 제품이 또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MD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MD도 매출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아래 영업이익 보시면은 2020년 1460억에서 올해 예상 영업이 그 의외로 또 올해 예상 영업이익은 다른 증권사 보고서보다는 굉장히 작게 잡았어요. 대체적으로 한 2,300억 정도 보는데, 근데 EBS 증권에서 2,030억을 보고 있습니다. 1,460억에서 2,030억. 1,460억에서 2,030억이니까 주가는 오를 수밖에 없죠. 그런데 2,030억에서 내년 2022년도 예상 영업이 5,500억으로 보이는 거예요. 이 정도라면 주가는 100% 최소한 못 가도 100%는 가야 돼요. 최소한. 뭐 시장이 크게 왜곡되는 상황만 아니라면 100% 올라야 되고. 자, 그리고 2023년 같은 경우는 이제 그 1조를 넘게 봅니다. 이러면 거의 카카오하고 뭐 비교가 되죠. 카카오하고 거의 대등한 그런 위치라고. 카카오도 아직 뭐 1조는 넘지 않죠. 대단합니다. 그리고 아래 보시면 영업이익률이 대단한 거죠. 영업이익률이. 자, 영업이익률이 이제 그 17%, 18% 했다가 내년도 예상 영업이 이제 25% 정도 되는 25%. 25%면 여러분 굉장한 거죠. 굉장한 거죠. 그 카카오 같은 경우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낮아요. 물론 이제 저는 또 다른 관점에서 카카오를 좋게 봐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영업이익률이 낮다는 것은 아직 규모의 경제가 실현이 안 됐다는 얘기죠. 규모의 경제 실현이 안 됐다는 것은 그만큼 또 성장성이 또 무궁하다는 얘기에 뭐 그런 식으로 또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자, 이게 8월 초에 기사로 나왔던 얘기입니다. 지금 이제, 하이브 같은 경우는 방시혁 의장이 이제 경영에서 좀 물러나서 자기는 이제 본업에 충실할 때 프로듀싱 혹은 레이블 쪽에만 이제 전념하고 경영은 이제 그 박지원, 지금 국정원장하고 이제 이름이 동명이인인 것 같은데, 박지원 대표에게 작년 5월에 물려줬어요. 박지원 대표를 보니까 이 사실 성장 기업들은 CEO의 능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거꾸로 예를 들어서 우리가 흔히 이제 소재나 산업재들이죠. 뭐 반도체라든가 혹은 이제 뭐 자동차, 조선, 철강, 화학 이런 것들은 이제 사이클에 따라서 사이클에 따라서 시장 선점이 굉장히 중요하죠. 마켓 시어가 어느 정도인가. 마켓 시어에 따라서 이제 불안과 호응에서 다 나눠갖고 나눠갖고 또 잃고 뭐 이런 것을 이제 반복하는데 성장주들은 안 해요. 성장주들은 CEO의 능력에 따라서 왜냐하면 그 제품 사이클이라든가 뭐 제품 등 이런 사이클이 워낙 빠르기 때문에 CEO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뭐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능력이 있으신 분인 것 같아요. 굉장히 또 미남이시기도 하고 프로필 보니까 이제 정치 외교학을 공부하셨더라고요. 학사는 이제 그 정치 외교라고 이제 석사는 석사를 전공하시고 77년생이니까 우리 나이로 이제 그 46세로 제가 알고 있어요. 46세. 2003년도에 넥슨이면 여러분들 지금 NC소프트 시가총액이 지금 한 17조인가로 알고 있는데 넥슨 시가총액이 30조가 넘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넥슨은 굉장히 큰 회사입니다. 2003년도에 넥슨에 입사해서 2014년도에 11년 만에 넥슨 코리아 CEO가 됐어요. 11년 만에. 이거 뭐 능력이 굉장히 있는 거죠. 능력이. 요즘에 뒷배 그런데 그게 없는 한은 뭐 능력이 굉장히 출중하신 분이고 그리고 작년에 이제 5월 달에 빅히트 혹은 이제 사명이 바뀌었죠. 하이브를 바뀌면서 이제 CEO를 맡게 됐습니다. 하여튼 그 기대하는 바가 굉장히 크죠. 한 번도 가지 않았던 길입니다. 제가 이제 누차 말씀드렸지만 카카오는 이미 우리가 다 누구나 다 대한민국에서 주식하는 사람들은 다 알아요. 국내 최고 반열에 올라선 기업이고 하이브는 아직 잘 몰라요. 그렇죠. 그럼 저는 이제 주가가 그만큼 싸다고 그런 거죠. 카카오가 국내 최고라면 하이브는 세계 최고를 향해서 가는 겁니다. 넷플릭스하고 비교를 해보세요. 넷플릭스는 드라마라든가 영화 플랫폼 기업이죠. 하이브는 음악 플랫폼 기업이에요. 전 세계 최초 음악 플랫폼 기업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시점이요. 올해하고 내년, 후년 정도, 한 3년 정도가 굉장히 중요한 시점입니다. 그것은 이제 과거 자료, 뭐 과거를 할 것도 없지만 한두 달 전에 제가 그 하이브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거 넷플릭스하고 비교했던 자료 있거든요. 그거 살펴보시면은 뭐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게 8월 2일자에 매경 이코노미에 이제 한번 나왔던 기사입니다. 박지원 하이브 대표.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최초에만 열광하죠.
방시혁 의장에만 열광하고 그 이유는 잘 우리가 기억이 안 나지 않습니까? 그게 하여튼 마케팅 법칙이라고 하더라고요. 최초의 법칙. 하여튼 그 박지원 하이브 대표와 BTS를 넘어 플랫폼 기업으로 도약 특명, CEO 라운지라는 그런 어떤 매경 이코노미의 기구가 된 것 같습니다. 작년 5월 하이브 전신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에 합류했고 1년 동안 조직 전반의 시스템을 갖추는 작업의 외지는 그는 앞으로 하이브 경영 전략과 운영을 총괄하게 됐다. 2003년 앞서 얘기했죠. 2003년 넥슨 코리아 입사해서 2014년에 이제 넥슨 코리아 CEO에 그래서 당시 국내 500대 기업 중에서 500대 기업 CEO 중에서 가장 또 젊었다는 얘기고 맨 아래가 중요하죠. 하이브는 앞으로 레이블과 솔루션 플랫폼 레이블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프로듀싱 포함해서 아무래도 이제 방시혁 의장의 영역으로 봐야 되겠고 플랫폼은 잘 알아요. 하이브 플랫폼이죠. 솔루션이라는 것은 우리가 좀 솔루션은 굉장히 확장력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위버스라는 플랫폼에서는 여기서 뭐 공연도 거기서 예매를 하고 그 다음에 음원도 다운받고 그 다음에 이제 뭐 MD라든가 굿즈 이런 것도 구매하는데 그걸 넘어서 음악 외에 게임을 한다든가 위버스 안에서 게임을 한다든가 위버스 안에서 뭐 쇼핑을 한다든가 이런 쪽이 이제 솔루션 영역이라고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홈페이지도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 여기 We Believe in Music이라고 해서 아주 멋있게 홈페이지도 세련되게 잘 만든 것 같습니다. 자, 월봉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봉 하여튼 그 뭐 상장된 지가 얼마 되지 않았죠. 작년 10월 달에 상장되기 때문에 월봉 개수 자체가 이제 많지 않은데 일단 출발점 상승 1파동, 2파동, 3파동, 4파동 그리고 요번에 이제 5파동이 전개가 된다고 봐요. 5파동 전개가 되는데 요번에는 이제 그 역사적 고점 돌파하면 돌파 프리미엄이 작용됩니다. 그래서 8월 지금 시작했죠. 8월달 양봉이 나오고 있죠. 8월 양봉, 9월 양봉, 10월 양봉. 매도 시점은 언젠가? 매도 시점은 이제 우리가 당장 내일이 될 수도 있는 거죠. 매도라는 게 주식이라는 게. 매도는 또 우리가 하여튼 뭐 제가 유튜브 방송 통해서 말씀드리고 그 하이브 비중이 좀 높으신 분들은 이제 혼자 하시는 것보다 좀 영업 멘트죠. 혼자 하시는 것보다는 뭐 같이 하는 게 훨씬 더 좀 낫지 않을까 생각되거든요. 혼자서 뭐 충분히 역량이 또 충분히 계신 분들이 있어요. 실력이 워낙 출중하고 그런 분들은 뭐 혼자 할 수 있어서 혼자 하는 게 좋고 왜냐면 잡음을 끼는 것도 싫어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혼자 하는 것보다 함께 하고 싶다. 특히 이제 매도 시점 관련해서는 제가 나름대로는 자신합니다. 나름대로 매도 시점이 나름대로 거래가 터진다고 무조건 매도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제 함께 하고자 한다면 이제 같이 혼자 하는 것보다 같이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어떤 분이 유튜브 댓글에다가 목표가를 좀 알고 싶다고 하는데 목표가는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제가 한 50만 원 정도는 제시했죠. 50만 원 제시인데 거기 그 프레임에 갇혀 있으면 안 됩니다. 이게 100만 원 갈 수도 있고 200만 원 그 이상 갈 수도 있고 또 50만 원이 못 갈 수도 있는 거죠. 그때가 딱 틀리고 계속해서 수정보완 되는 거죠. 예상보다 우리가 경영이라든가 환경이 좋으면 목표 가격을 더 높게 잡을 수 있는 거고 그게 아니면 또 목표 가격을 또 짧게 잡을 수 있는 거죠. 자, 일봉 차트입니다. 지금 이제 마이너스 2,500원 당시에 제가 캡처를 잡았는데 오늘 장 초반에 30만 4천원까지 빠졌었는데 저희가 회원분들한테 이제 30만 5천원을 제시했습니다. 30만 5천원이 굉장히 강력한 지지선이다 이런 얘기를 했고 현실적으로 물론 시장이 왜곡되면 30만원 다시 깨질 수도 있죠. 깨질 수도 있죠. 제가 맞추고 못 맞추고의 영역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냥 다 자연스러운 거죠. 자연스러운 거. 자, 하여튼 그 지난주 초소부터 해서 지금 추세 지지선이 살짝 깨졌어요. 살짝 깨졌는데 아래 이제 거래량 보시면 거래량이 크게 수반이 안 됐기 때문에 의미 없는 거죠. 제가 이제 그런 말씀 드렸어요. 오르더라도 의미 없다. 가짜다. 오르더라도 가짜고 빠지더라도 가짜라는 얘기했어요. 근데 금요일날 거래량이 그나마 한 30만 주 정도 수반이 됐거든요. 제가 최소 거래량 한 50만 정도 얘기를 했는데 이것도 나중에 제가 한 32만원 돌파할 때쯤에 제가 거래량한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왜냐면 주가가 매물대 혹은 심리적 저항대에서 적은 거래량으로 그 저항대를 도달한 것은 앞에 매물이 없다 이거죠. 매물이 없다는 것은 그만큼 상대적으로 매집이 잘 돼 있어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블럭디라는 시점이 있죠. 블럭디라는 시점 480만 주 거래 시점. 그때가 가장 큰 기반이에요. 최근 들어서 가장 향후 주가의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하는 그런 구간이죠. 대략적으로 이제 20만 원 후반대죠. 8만 저점이 28만 6천 원인가로 제 기억하고 있는데 그 가격대는 굉장히 의미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량 지선을 제대로 한 상태에서 그것도 적은 거래량으로 추세가 살짝 깨졌는데 불구하고 적은 거래량으로 지선을 구축해 줬다는 것은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지선을 많은 거래량으로 지지해 주는 거하고 적은 거래량으로 지지하는 거하고 차이가 많습니다. 지지선을 구축하는데 지지선을 사수하는데 발음이 좀 꼬이네요. 지지선을 사수하는데
적은 거래량으로 지선을 지켜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적은 거래량으로도 쏟아지는 매물을 소화해 줄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매도세가 약하다는 거고, 매도세가 약하다는 것은 그만큼 상대적으로 매집이 되는 거예요. 매집이 잘 됐다고 하니까 또 뭐 세력주 같은데, 그거보다는 수급 체계가 굉장히 양호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현대투자 VIP 회원 모집 관련해서 뭐 영업이라는 게 제가 뭐 좀 불편하신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영업은 저희에게 굉장히 소중합니다, 여러분들. 저도 뭐 주식을 많이 하죠. 근데 그거는 별개고, 비즈니스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거든요. 그래서 혼자 하시는 것보다 함께 하는 게 좋은 분들은 이번 기회가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타이밍도 좋고요. 가입 금액이 이제 3개월, 6개월, 1년 단위인데, 제가 이제 팁을 하나 드리면은 부담이 안 되는 게 아무래도 3개월로 하시는 거죠. 3개월로 하시고 이제 1년 가입하시고 1개월 내에 좀 뭐 수익도 좋은 것 같고 믿을 만하다, 실력도 있는 것 같다 그러면 이제 100만 원을 추가로 결제하시면 이제 6개월로 소급 적용해 드리고, 그다음에 추가로 250만 원 결제하시면 또 1년으로 소급 적용해 듭니다. 대체적으로 지금 뭐 대체적으로 그렇게들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유튜브 방송 오래 드신 분들은 바로바로 1년으로 또 하시더라고요. 정보 제공은 저희가 문자 형태로 정보가 제공이 됩니다. 문자가 하루에 3번이 나가는데 문자만 보고도 충분히 매매할 수 있도록 저희가 문자를 보내드리고요. 긴급사항 때 혹은 돌발적으로 매도할 때 혹은 이제 긴급적으로 또 매수할 때는 또 별도로 문자가 나갑니다. 일단 가입하시게 되면 입금하시고 전화번호로 이제 본인 조남을 보내주시면 제가 인사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초보분들은 어떻게 하면 성공 투자가 가능할지 뭐 간략하지만 제가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많이들 좋아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현재 기준 최고의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물론 이제 문자로 보내드린 거예요. 혹시 금감원이라든가 관련자분들이 듣고 계시면 오해하지 마십시오. 1대1 상담 안 하고 저희가 가입비 확인된 문자를 보내드려요. 문자를 한 3개, 4개 정도 보내드리는데 이제 헷갈리시니까 제가 그 문자를 차근차근히 우선순위별로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기준으로 최적의 포트폴리오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남은 시간도 건승하시 기 바라고 저는 또 내일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